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번 별로 좋지도 않은 정치권 아주 이 민감한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 종교계의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이 극동방송 이사장을 겸하고 계신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2011년도부터 매년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애국 활동도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안보 그리고 통일을 목표로 하는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 8.15 광복절 때 이번에는요, 인천에서 열었습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관련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권 탄압적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지금 굉장히 비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진정을 내야 되는 이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한나 이 회장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윤회, 대윤회가 무슨 윤씨 총치회가 아니고요.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는 모임이 대윤회입니다. 손한나 회장님이신데 이 새생명 관련 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1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이 시청하시는 우리 팬님들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제가 말이죠. 요거를 이제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좀 많이 서명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이제 팬들 중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윤 대통령 내외가 그렇게 아주 모든 정을 다해서 키워왔던 이 반려견들, 이거 반려묘 반려견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언론을 봤더니 마침 요게 또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크로비스타 사택이 있어요. 사주에 있는데 요거를요, 코바나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윤 대통령 내외와 조금 가깝게 근무했던 요 행정관들이 교대로 돌본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법상에도요, 이거는 좀 돌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요 반려견 반려묘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뉴스도 말씀드리겠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본래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제 검찰에서 내란 특검에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소환했는데 처음에는요, 18일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는데 출석을 한다고 그랬다가 18일 10시에, 그 다음에는 내가 18일 10시 30분에 변호인을 먼저 만나보고 변호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제히 보도를 보면은요, 내일 10시에 출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일 출석하는데 본래 변호인 측에서도 말이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내주에는 이 건강 진료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말이죠, 지금 내일 부르는데 김건희 여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성배, 그러니까 전성배 그러니까 이제 요 분도 부르고요, 전성배 씨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 김혜성, 이분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뉴델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양궁 현재의 국가대표인 장채환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6.3 대선 조작됐다. 그리고 중국이 요 조작을 했다. 이런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선거 때도 손등에다가 이제 선거를 했다. 그래서 공산세력을 막아내자 멸공 이런 SNS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명식 전야제의 싸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치적 해석인데, 지금 이미 말이죠.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K컬처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이제 애국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본인들이 좋아서 정치 활동하는 거, 그거야 뭐 정치적인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옛날에 문재인은요, BTS를 갖고 그냥 정치적으로 놀았잖아요. 예, 쉽게 해서 노는 거죠. 활용해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 이 BTS의 뒤질세라 싸이를 내리고 임명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유튜버죠. 유튜브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 싸이는 본래가 반미 성향이 많다. 이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앞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의 반미와 그다음에 이재명의 이 굴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굴중, 굴북, 예, 요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미 정가에서도 이미. 예, 그런데 이 싸이의 이 김영현 유튜버인데, 싸이의 과거를 보면은 이게 반미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불렀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좌파 정권의 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일종의 이제 좌파 결집 신호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반미 확실하다. 이거를 또 보여주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도 일단 우리 국민들 상황에서 싸이의 정치 성향을 아는 분들은 또 이 반미 코드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이제 반미니까 기본은 반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미 쪽으로 돌아섰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신뢰를 안 하는 분위기에 싸이를 띄우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친중, 굴중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박병석이를 단장으로 보내고, 추미애는 또 차하얼 학회, 이게 이제 일종의 통전 조직인데, 여기하고 무슨 뭐 싱크탱크하고 교류한다고 또 내보내고. 야, 이거 정말 이재명의 참모들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이거를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우려되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8.15 이 광복절 때 나라사랑 축제, 그러니까 나라사랑에는 이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거기에서는 이제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 평화가 있다 보면 번영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사랑 축제. 요게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한 건데요. 이게 2025년, 2011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극동방송, 이 나라사랑 축제. 어마어마하게요. 여기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퍼포먼스 한 그날 공연한 요 분들은요, 작년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하고 뉴욕에 일대 공연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받았죠. 그 어린이 합창단이 전부 이번에도 공연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맨 오른쪽이 두 번째 줄, 이분이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가 유정복 시장인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빡빡하게 통일이 오라 되어 있잖아요. 리유니케이션 컴.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성황리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종교계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지금 통일이라는 컨셉이 지금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민족 통일 방안 내놓은 이후로 처음으로 통일 방안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통일,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 이 평화가 이재명 같이 전쟁 없는 평화? 아니, 물론 좋죠. 근데 전쟁 없는 평화가 온 적이 있어요? 예.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전쟁이 안 오고,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까지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번 김장환 목사님이 주도한 이 행사, 나라사랑 축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이 통일 의지를, 그리고 진짜 평화가 뭔지, 그리고 또 종교인이니까요, 이 복음이 뭔지 이런 의미를 상당히 많이 줬다, 알리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사랑 축제 이 행사가 매년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지금 내년 장소는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는 또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인사말을요, 140년 전 인천 땅에 첫 복음이 전해졌듯 오늘 이 자리가 민족의 희망을 다시 밝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기도의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예, 윤석열 대통령 하면 반려견, 반려묘에서 11마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누가 관리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 팬들 중에.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2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진 우애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재산이기 때문에 경호처 관리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호처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지금 이제 코바나 컨텐츠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행정관 출신 이런 분들이 측근 사전을 오가면서 챙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내일 10시에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그러니까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특검팀에서 발표했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예. 자, 본래는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한번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 두 번째에서는 지금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내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내일도 지난번처럼 최지우, 최명성, 유정아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일 이제 소환 출석에는요, 지금 그동안에 알렸던 건진 법사, 그리고 김예성 집사, 이런 분들이 동시간에 전부 다 지금 소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질 신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이 건강 문제, 인권 탄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우선 건강 문제, 이제 실명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법무부가 한번 붙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무부는 실명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성심대 병원에서도, 순천향대 성심병원에서도 이거 뭐 상당히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의료진의 의견을 내놨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 완전히 법무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정치적 책임을 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요, 심지어 변호인 접견 시에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정도로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참, 큰일 났네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윤회 측에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출할 호소문, 그러니까 1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만 명 서명 운동. 유엔인권이사회죠. 예.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유엔인권이사회 중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가깝게 지냈던 일본, 스위스, 스페인, 그리고 체코, 태국, 여기에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방송에 이거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호소문, 그러니까 이제 8월 11일부터 10만 명 서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서명 캠페인은 계속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소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조치가 가혹하다. 예, 가혹하다. 더군다나 지금 합병증, 당뇨,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실명 위기에 있다. 그런데 수갑을 채우고 전자발찌까지 채운 채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같은 날 김건희 여사까지 수갑을 채워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도 없는 가혹한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국제인권규약에 비인도적 굴욕적 제호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규약에도 반하는 사례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모욕과 과도한 압박을 통해서 정신적 파괴를 시도하는 정치 보복이고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이는 심리적 붕괴와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인류 양심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과연 정의냐?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냐? 그래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도자다.
그래서 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바쳐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세계 양심 있는 시민사회에 이것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첫째,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비례성이 보장된 것. 두 번째, 인권이 존중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절차가 진행될 것. 네 번째, 과도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우려의 표명이 이어질 것.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나갈 가치임을 선언해줄 것. 그래서 이러한 뜻을 모아서 우리는 전 세계 인권단체와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부디 함께 되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때이다. 그래서 시민언론 국민 데일리 대윤회 대통령 윤석열 집회 대표 손한나의 서명자 1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서명과 소문은 미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 특히 일본, 스위스, 체코, 스웨덴, 태국, 스페인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메일과 문서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서명 운동에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양궁 선수 장채환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이번 선거는요, 이 부정선거다.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걸 키워보면 투표율입니다. 49, 41. 예. 그래서 중국 이꼴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전라도 이꼴 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쉐쉐 주한미군 가지 마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요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색을 말자 열공 이렇게 해서 본인이 투표한 이렇게 사진 셀프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채환 선수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예,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장채환 선수까지도 지금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를 인스타그램 릴스에 이거를 올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SNS에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장채환 선수는요, 올 3월에 끝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되긴 됐는데, 국가대표끼리 경쟁하는 최종 평가전에서 4위 안에 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라든가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 출석하기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참 배현진 의원인데요. 참 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배현진 의원이 지난번에 작년이죠. 지금 재작년에 벌써 2024년도 1월에 피습됐지 않습니까? 중학생한테 그 머리를 맞았는데 돌로 그 이후로 후유증이 많았답니다. 어지럼증, 두통 이런 후유증이 있어서 동네 병원을 다녔는데 이게 계속 낫지를 않아가지고 야산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뇌 아랫부분 내부 뼈가 일부 파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 부위에 외과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술이 잘 끝나서 이 회복 국면에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속한 이 쾌유를 저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싸이 공연,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 싸이 광복절 전날에 이 무대, 요거를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싸이가 엔티 아메리카니스트다. 이 기회주의자 오퍼튜니스트다. 이런 또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실력이 출중하니까 뭐 세계를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K컬처 유감 없이 진가를 발휘해줬죠. 굉장히 훌륭한 이런 가수인데 요 김용훈 유튜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이웃집에 사는 분인데 요 싸이의 반미 그 활동 요거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저거 더군다나 무료로 출연했고 탁현민이가 전화하니까 형이 오라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치 이게 말이죠 월드스타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곱씹어 보니까 단순한 호의나 미담으로만 볼 수 없다. 싸이가 과거 반미 정서를 드러내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사과까지 했던 이 사이였는데 이재명 정권 천하제에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드러내는 불편한 신호로 읽힌다. 그러면서요, 이 반미 활동이 뭐냐? 그 중에 2002년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의 조선 비선 사건 아시죠? 그때 뭐 반미가 아주 크게 달았죠. 그 당시 싸이가 무대 위에서 장난감 탱크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상징적 행위였다고 들릴 수 있지만은 그 맥락을 보면 이 반미 정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냐. 그리고 2004년도에는요, 록밴드 넥스트의 곡 디어 아메리칸 여기에 랩에 참여했는데 그 가사에는 이라크 포로를 고문한 미군을 죽이라고 하는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반전 메시지를 넘어서 이거는 폭력적이고 운동적인 반미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2012년도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도 그 당시 미군 장병하고 가족들이 분노를 하게 됐고 싸이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감정이 격해서 사용한 언어였고 미군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싸이 하면 이 반미다. 이런 꼬리표가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파는 항상 문화, 예술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립군 영화 보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아니, 지금 이 정상회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화 보러 다녀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이재명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반미 퍼포먼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야대라고 하는 여기에 이 싸이를 갖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전야대를 그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싸이 과거를 볼 때. 자, 그래서 반미 논란으로 국제적 사고가 된 인물이 다시 좌파 정권의 정치 문제에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